네, 도움 요청 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전화 먼저 기회 드려볼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종목 어떤 거 오늘 궁금하세요? TBI 댁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같이 알려주실까요? 72,100원에 네. 50%입니다. 이거 어떻게 진입하시게 되셨어요, 성자님? 그 방송 듣고 했습니다. 추천 받으셨어요? 네. 네. 요즘에 대응하시면서 가장 고민이 어떤 점이세요? 운봉이 이게 많이 나오네요. 예. 실적이 유사일에 좋고요. 네. 아주 굉장히 좋잖아요, 실적이요. 실적은 좋은데. 실적이 20억에, 19억인가 보고, 요다음에 2, 4분기에는 한 40억 매출에 한 20억 흑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되고 아주 너무 급필 얘기가 많은데, 네. 이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중도 많으신데.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좋게 들었는데. 네.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가가 좀 답답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자님?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정리오는 게 좋은 건지. 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이쪽이 그러네요. 좀 못 가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송자님이 사실 때는 계획하셨던 희망 목표가가 어느 정도셨을까요? 저는 한 8만 5천 원, 9만 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네. 그 증권 뉴스에서는 네. 뭐 12만 원, 14만 원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목표가가 전에 12만 원이고 14만 원이건 택도 안 되고 내가 목표는 8만 5천 원도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버거워 보이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또 도달이 가능한 건지 뭔가 못 가는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 가능하신지까지 한번 저희가 짚어드려 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답답하시죠? 네. 지금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좋은데 왜 주가가 못 갈까라는 의아함을 가지고 계신 상태인데 지금 66,100원 나옵니다. 지금 현재가 그리고 신고점 대비로는 22% 눌림목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직전 고점을 목표가로 두고 계신 상태입니다. 일단은 2분기 컨센이 좋다라는 그 희망을 확고하게 좀 가지고 계신 상태세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김영우 전문가님? 일단 지금 현재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8인치 웨이퍼 관련된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DB하이텍이 다들 이제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웨이퍼 쪽으로는 뭐 시장에서 이제 계속 부족한 제품이거든요. 이제 웨이퍼가 지금 현재 뭐 일전에 이야기 나왔었던 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적이 있었나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DB하이텍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러한 종목인데 역시나 이제 문제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이 DB하이텍을 필두로 한 이런 대형주들은 약간 이제 매크로적인 매도세를 함께 이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DB하이텍뿐만 아니라 이제 뭐 PCB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사실 전체적으로 실적은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탄력이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역시나 이제 시장이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박스권 형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박스권 형태로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고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저점 잡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DB하이텍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웨이퍼에 대한 어떤 이 수요 폭발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서 앞으로 꾸준하게 어떤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매크로적인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제 이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이제 어느 정도 늘려놓으면서 사실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만한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파운드리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66,000원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CPI 지수도 발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마찬가지로 발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OMC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 시장에 어떤 위협을 가할 만한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를 이탈을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조정은 예상을 하셔야 돼요.
다만 분명하게 DB하이텍이 어느 정도 성장성은 확실한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만한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조금 높으세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일단은 지금 현재 66,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6만원 초반대까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일정들을 잘 소화를 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DB하이텍도 마찬가지로 6만 원 초반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비중이 너무 많은 상태시니까 현재 주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7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현재 주가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는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는 염두를 해주시고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저점을 잡았을 때 분명하게 시장 반등에 맞추어서 마찬가지로 이 동시에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 추가 매수를 조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수익 만회를 노리는 쪽으로 조금 이제 진행을 하시고 어느 정도 수익 만회가 된 다음에는 분명하게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저는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훨씬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늘려주는 구간에 다시 한번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진단을 조금 자세하게 도와주셨는데요. 네, 들어보시니까 좀 계획이 만들어지세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마음 편안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DB하이텍에 대한 궁금증 말끔하게 해결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목소리 기분 좋아지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박예린 캐스터? 네, 유튜브로도 종목 진단 요청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챔피언님의 종목 NC소프트입니다. 매수가 55만 5천 원에 진입하셨고요. 15%의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게임주가 NFT라는 재료로 급등할 때는 또 언제고 한동안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다양한 악재 속에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만에 반등 모멘텀을 보였는데요. 한동안 게임 출시를 지연시켰던 게임사들이 하반기 서서히 게임 출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게임주에 대한 주목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 NC소프트가 올라올 수 있을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반제역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제역 전문가입니다. 네, NC소프트 일단은 뭐 게임주들이 작년에 너무 잘 움직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그 기대감이 많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주가가 거의 뭐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0일 경에 이제 그 밑꼬리 달고 이제 거의 뭐 바닥권을 형성하고 이제 슬슬 올라오는 지금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뭐 아까 뭐 엔터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금 게임주도 그러니까 이제 좀 지수랑은 약간 무관한 그러니까 조금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또 NC소프트 또는 크랩톤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 두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은 이건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그래도 하반기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또 그 기대 모멘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그 새로운 그러니까 뭐 NC소프트 하면 모두가 이제 리니지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작품인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하반기에 후반기에 그 콘솔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나쁜 자리는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이제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역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좀 투심이 좀 더 많이 살아나야 좀 그래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일단은 55만 원이시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지금 이제 55만 원, 15만 원, 15% 정도 이제 지금 비중이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뭐 바닥권은 지금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이제 걱정은 없으신데 이제 문제는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이 좀 잘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눌림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5% 정도 더 채워서 한 20%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55만 원까지는 네,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사실은 55만 원이면 사실은 이제 H소프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매물대가 지금 65만 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더 아래에 계시고 아마 그것도 뭐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5만 원 선이면은 충분히 좀 가시권에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45만 9천 원 이제 50만 원 조금 안 되는 선인데 만약에 이제 눌림목이 생긴다고 하면 5% 정도 더 추가해서 20%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한 45만 원 선까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43만 원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한 5% 정도 더 태워서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좀 평단가가 되겠죠. 이제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H소프트라든지 크랩톤이라든지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요. 시장이 살아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아까 우리 DB하이텍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사실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지금 내일 또는 모레 확인하고 가자라는 좀 심리가 좀 많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것이 좀 후반기에 조금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가 좀 잡힌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런 게임 이런 종목에서도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NFT라든지 P2E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크랩톤 또는 H소프트는 이제 일단은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충분히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에서 접근하고 계신 종목일 것 같은데 NC소프트 괜찮다고 하네요. 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이 아닌 주가로 좀 보답하는 움직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조금 더 봐주세요, 박예린 캐스터. 네, 이어서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천님의 종목 한신기계고요. 매수가 11,2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원전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계 원자력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방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원전주들이 탄력을 받았는데 한신기계도 마찬가지로 오늘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수혜라는 상승 재료와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 방한이라는 재료를 갖고 있는 이 한신기계 라는 종목, 지금은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릴게요. 일단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해서 원래는 가장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이제 우리나라 공기 압축기 1위 기업이고요. 그러면서 이 원전에 들어가는 컴프레셔를 이제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또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수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재료들을 납품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원전 관련주들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테마성을 띠고 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대장주들이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원래 이제 한신기계가 대장으로 움직였었다가 이제 보성파워텍이 움직인다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는 서전기전이 움직인다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기술이 움직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원전 종목들별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테마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역시나 어느 정도 이 원전이 앞으로 추가적인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한신기계가 동시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이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인데 우리기술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윗꼬리를 그리고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와줬었죠. 때문에 한신기계도 어느 정도 비슷한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탄력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대장주가 아니고 이제 2등주, 3등주의 성격을 띠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신기계는
경우에는 대장주보다는 2등주, 3등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고려는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응을 어느 정도 좀 잡아보자라고 한다면 다행히 이제 매수가는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 중요한 지지 라인을 조금 이제 형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60일선을 어느 정도 이제 지켜주면서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60일선을 조금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떨어질 수 있는 조정폭이 상당히 큰 상태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60일선 어느 정도 지지 라인으로 확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서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시장에서 반복되어서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매집의 어떤 관점보다는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요구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지라인을 좀 확실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61선을 조금 확실한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이 비중 축소를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세가 나와준다라고 해도 너무 큰 수익을 노리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대장주로 움직일 때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미 저가 대비 대략 한 300%, 400% 이상 오른 구간이면서 동시에 매물 소화를 상당히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한신기계가 대장주로 조금 등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를 않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매물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12,000원 중반대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너무 큰 욕심은 내지 않고요. 대략 한 12,000원 초중반대에서 어느 정도 좀 약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크게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너무 큰 수익을 노리지 않고 약수익을 노리고 지지라인의 이탈 시에는 확실하게 좀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고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의 차별화가 강합니다. 1등주만 또 인정하는 요즘에도 트렌드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래도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신기계 매도 가격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요청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다음 하늘이님 모셔볼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5,100원이시고 거의 오늘 종가하고 큰 차이 안 나오네요. 5,070원에 마감됐고 비중 15% 담았습니다. 목표가 그리고 추가 매수 여부 두 가지 문의를 주셨는데 목표가에 따라서 아마 추가 매수 여부에 오케이 사인을 내주실지 아니면 좀 반대하실지 반장 전문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움직임 괜찮네요, 요즘에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일단은 저기 OLED라든지 태양광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최근에 뭐 다른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훨씬 더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가지고 계신 금액대도 지금 오늘 5,070원이고요. 지금 딱 매물대 바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종목 기업 분석을 보시면 이제 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보면 올해 2022년도 그 매출은 뭐 46% 거의 50%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거기서 플러스 17% 그리고 그 다음에 24년도에도 2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흐름이 좋다. 그리고 성장성이 좀 가시적으로 일단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눌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도 올해 뭐 작년에도 굉장히 좀 뛰어난 영업이익을 보였었는데 올해도 53%, 내년에도 24%, 22%. 뭐 이 정도면은 솔직히 어느 정도는 좀 믿고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50%, 24%, 23%. 굉장히 좀 추세적으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여기 시청자님도 이제 아셨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제 좀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고, 지금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실 생각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시면,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이 조금은 주봉으로 보면 매물대가 상당히 좀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을 돌파하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사실 이건데, 지금 뭐, 작년하고, 그리고 작년 말쯤이었네요. 작년 말에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게 사실은, 살짝 좀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또 강하게 또 밑꼬리 달고, 이 60일선에서 또 탄력받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주봉상, 5일선에서 이제 또 밑에서
지금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만약에 4,700원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밀릴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이제 지금 이제 오늘도 좀 가는 종목만 가고 이제 가벼운 정도만 가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사실 오늘 좀 약간은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 향후에 어떤 성장성을 어느 정도는 이제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목표가까지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목표까지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를 이제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주봉상보다는 이제 월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한 5,690원이었었네요. 고점이. 그렇기 때문에 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00원 일단은 이제 6,000원까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00원까지 뭐 바로 보시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7,000원 정도로 일단은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주가가 조금 빠지면, 예를 들어서 조금 빠지면 한 4,500원까지도 한 5,000원 선까지도 약간 밀릴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은 내일 또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또 좋은 추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먼저 이제 6,000원 목표로 이제 보시고 그리고 아까 비중이 15%였죠. 15%였는데 한 5% 정도는 좀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5%는 말을 꺼내다 말아주셨던 7,000원대? 그것도 한번 도전 가능할까요? 물량 남은 거? 근데 좀 7,000원대까지는 뭐 바로는 좀 이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이제 장기로 보신다면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일단은 조금은 이제 좀 짧게 일단은 보시고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일단 6,000원 일단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돌파한다고 하면 좀 더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셨던 1차 목표가 확인하고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 봐서 앞자리 또 바뀌는 가격대까지 도전 가능할지 하늘이니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반등을 꿰주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문의 주신 저희 금목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23만 6천 원이세요. 그리고 25%신데 오늘 조금 주식을 파셨군요. 오늘 좀 팔으셨대요. 네, 오늘 24만 2천 원에 거의 장중 고가 나오실 때 5% 매도하고 성산하시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는 게 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30% 물량이셨는데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27만 원까지 레벨업을 보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렇게 뭐 지금 멀지 않은 목표가를 2차 목표가를 설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25% 다 팔 수 있을까요? 네, 김혜우 전문가님. 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정유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원래 이렇게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이 배터리 부분에서 실적이 워낙에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정유 부분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 배터리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이 실적에 과도하게 좀 영향이 가 있다. 주가에 조금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좀 호실적이 나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술적인 대응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23만 6천 원이신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원래 이제 갖고 계셨던 건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궁금하기는 해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대응 구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조금은 좋지 않을 만한 이슈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러한 이슈들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뭐 생산자 물가, FOMC 이런 부분들인데 발표가 되게 되면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치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한 차례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딱 일전에 강하게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윗꼬리를 그린 채 오늘 마감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앞선 구간의 거래량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크게
이 거래량들이 들어왔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양책 이야기가 한창 나올 때 이제 아무래도 이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가 쏠리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같이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번에 소화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주가 향방을 조금은 예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뭐 FOMC 이런 결과들을 대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심이 조금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이 물론 이제 올해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나, 지금 현재 종목들의 어떤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혹은 매물대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엔 내일과 모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음봉이 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략 20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한번 눌림 매수 기회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나쁜 조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눌리면서 다시 한번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아무래도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고 이제 매수가가 조금 낮으셨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매수가가 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세요. 때문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머지 물량도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격은 대략 26만 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은 내일과 모레의 주가 흐름을 조금 상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물량은 차익 실현하시고요. 이후에 20만 원 초반대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줄 때 분명하게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과 정유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좋아질 것이고 이 눌림 매수 기회를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소폭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매수 잡을 그러한 이제 구간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략 한 26만 원 정도를 추가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요. 그 구간까지 조금 여유롭게 보셨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매수가를 조금 이제 높게 들어가신 만큼 어느 정도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기회를 줬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하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게 사서 이렇게 온 건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간 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1년 전부터 이제 계속 물타기 하신 가격이라고 진단하시는 동안 남겨주셨는데, 일단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가격대보다는 만 원 조금 낮게 일단은 확정 목표가 나왔습니다. 26만 원에 실현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실까요? 네, 20만 원은 재진입 기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사고 팔았다 요 기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금목소님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묵직한 종목입니다. LG 들고 계신 분 계세요? 대박벌자님, 대박 벌 수 있을까? 네, LG는 일단 매수 가격이 81,300원이시고 10%시는데 저희 시청자님께서도 추가 매수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87,000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LG의 비중을 더 실는 거, 네, 반지혁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LG 종목을 이제 선택하신 거 보면은 그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무거운 종목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지주사는 사실 조금은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좀 경향이 있어서 좀 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또 지주사들이 또 디스카운트 될 만큼 이제 가치주의에 또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PR이 뭐 5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믿고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딱 현재가가 이제 거의 뭐 지금 현재가랑 그 지금 우리 가지고 계시는 평단가랑 거의 뭐 비슷한 가격대이고요. 일단은 좀 기간 투자는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재무 구조를 일단 한번 보시면, 네.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제 완만한 이제 상승을 합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10% 또는 14%, 11% 이게 상승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네, 잠깐만요. 네. 최근에 또 기관들이 좀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투신들이 투신하고 연기금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기관 투자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선물옵션 만기일 또 내일 지나고 이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좀 묵직하게 좀 역시 이제 지주 종목은 역시 묵직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비중을 좀 이렇게 안전한 것을 이제 추구하신다고 하면 권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또 사실은 뭐 그 LG 종목들이 많이 못 올라간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LG 전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변동성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면 사실 뭐 그런 종목도 지금 뭐 이제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한번 좀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눌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7만 한 6천 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1선까지 눌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비중을 좀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 지금 상에서는 조금 일단은 좀 관망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눌린다 하면 7만 6천 원 선까지 좀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 좀 비중을 좀 추가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굳이 그 가격 오지 않으면 뭐 추가 매수는 의미 크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지주사 좀 봐드렸고 시간 또 빨리 갔네요. 네, 다음은 저희 이재준님 한번 모셔볼까요? 시공테크를 문의 주셨네요. 네, 시공테크는 매수하신 가격이 7,700원이시고 비중 20%입니다. 답답하다라고 심경을 토로하시면서 문의 주셨는데 주가 6,600원대에서 오늘 마감 기록이 됩니다. 낙폭주죠. 지금 차트 보셔도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신고점이 11,600원이었던 주식인데 많이 밀렸네요. 지금 43%나 가격 조정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의 원인은 파악하고 여기에서의 좀 대응 방법을 같이 주셔야겠어요. 김영희 전문가님. 일단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좀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일단 21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올라왔었던 구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 정책 관련주로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시공테크가 이 박물관, 그다음에 이제 전시 문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21년에 한번 또 테마성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되신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또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건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용산에 이전을 하면서 또 공원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공테크,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들이 또 같이 테마성으로 움직였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공테크는 어떤 이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시공테크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재료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시공테크가 올라오려면 이러한 이 또 다른 테마를 타줘야 되는 그러한 기대감이 생겨줘야 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언제까지고 기대를 할 수만은 없겠죠. 때문에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많이 내려온 구간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많이 내려온 구간은 분명하게 맞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장의 정리를 하기보다는요. 지금 비중이 이제 20%세요. 비중이 이제 20%인데 아마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당장 빠르게 조금 종목을 만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신다면은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 주시면서 점차적으로 조금 해칭을 해서 시공테크에 대한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시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빠르게 조금 만회가 되는 길이 아닐까. 항상 이제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뭐 다음 달에 뭐 이런 테마의 어떤 성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년이 기다렸다가 또 테마의 성격이 나올 수도 있고요. 1년 뒤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종목으로 조금씩 수익을 챙기면서 이제 그 수익을 본 물량만큼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서 수익 만회를 노리는 쪽이 그래도 가장 좀 빠르게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나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끝까지 추구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하세요. 네, 못다한 또 수익분은
다른 종목에서 챙겨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야 넓혀주신다면은 조금 더 그 답답한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김영희 전문가의 진단고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마음 편한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공테크까지 오늘 종목 봐드려야 될 것 같고 내일 장도 준비하시는 마음에 조금 급하시죠? 네, 이제 만기도 예정이 됐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주 후반에 이벤트가 많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이 정말 찐일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반재혁 전문가님 어떻게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뭐 오늘 장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사실은 뭐 좀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소외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아시아 시장에 보면은, 예, 뭐 중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홍콩, 대만. 예, 또 대만은 또 이제 반도체에 우리보다 더 이렇게 또 의존도가 높은데 그런 대만조차도 사실 오늘, 예, 가권이 좀 많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예, 좀 막판까지 뭐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가 좀 빠지고 뭐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아까 뭐 그 종목 상담에도 있었습니다만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CPI 내일 이제 뭐 그 선물옵션 만기일이 일단 지나고 나서 좀 저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은 내일까지는 기존에 그 어떤 숏 포지션이 청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내일이 일단은 고비일 것 같고요. 내일 막판까지 역시 내만여의 날답게 변동성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CPI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예, 밤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이 그동안 너무 못 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 대비해서 그 주변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만이라든지 또는 일본도 오늘 사실 시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중국 계속 좋았고요. 근데 우리만 사실 좀 못 갔다는 부분이 많이 아쉽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내일 이후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물론 CPI도 확인해야 됩니다만 좀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기 이후로는 조금 수급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요거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는 이벤트가 많아도 주 후반에 준비 어떻게 해주시게 될지 어떤 준비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제가 계속해서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박스권 자체가 좀 디폴트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일정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데 CPI 지수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3월 CPI 지수 같은 경우에 최고치 8.5% 찍었고요. 저번 달에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8.3%로. 그런데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CPI 지수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다가 저번 달에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이제 최악 수준에서 대략 한 코스피 2,500 정도를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온다라든지 혹은 이제 FOMC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은 있을지언정 뭐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박스권 저점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거고 여태까지의 장세와 큰 변동성이 없는 그런 이제 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아무래도 좀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좀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달에 CPI 지수 그리고 뭐 FOMC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가 피크아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방향성이 좀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이제 뭐 연준이라든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에 대한 어떤 이 이슈들을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장은 다시 한번 박스권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순환매 시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슈들 잘 파악을 하면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반장 전문가님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희가 광고도 조금 봤었는데 네, 예고 좀 해주세요. 네. 뭐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렇게 그 미래 모빌리티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3분기에서부터는 역시 예,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좋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된 뭐 자동차 뭐 한두 가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부분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UAM이라든지 또는 로보틱스라든지 예, 모든 부분들이 사실 뭐 현대차에서 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현대차를 좀 사기는 좀 그렇지만 예,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 전문가님께서도 진시즌 2탄 바로 또 준비하고 계시죠? 네, 바로 진행하고요. 네.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박스권 장세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장세에서 어떻게 수익을 챙기고
어떻게 조금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해봤으니까 바로 이제 시작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두 분의 일정, 네, 시간 많이 할애해서 또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 또 온라인 강연에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빠르게 1시간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또 진심을 담아서 두 분께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 좀 마음 가벼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디 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는 오늘장 좀 많이 여러 가지 애매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 잠시 후에 있을 또 명인들의 해안, 네, 김서정 전문가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 리뷰하면서 난이도 높은 시장입니다. 어떻게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그 해안을 또 내주신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드릴게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남은 시간 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